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파트너 게임, 짝게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게임은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죠. 그렇죠.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파트너 게임은 둘이서 하는 게임입니다.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고, 짝과의 어색함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 만난 짝은 좀 어색하죠. 손잡기도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스킨십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스킨십 간단하게 뭐 손가락 마주치기 한다든지 손바닥치기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임을 함으로써 어색함을 없애는 거고요. 서로의 친근감과 즐거움과 그러면서 웃음을 연출하게 됩니다. 둘이서 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분위기 조성할 때는 혼자 했지만 이 파트너 게임은 둘이서 한다는 거죠. 자, 파트너 게임은 팀게임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팀게임 앞서 하기 전에 하는 게임으로 이렇게 벌써 옆에 있는 사람 팀으로 구성되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팀게임 하기 전에 팀이 나눠졌더라도 팀게임 하기 전에 둘이서 먼저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짝과의 스킨십을 통해 서로 친숙해지며 나아가서는 구성원과의 단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데 단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너 게임, 그렇죠? 둘이서 하는 짝게임입니다. 둘이서 하는 거. 둘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둘이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게임이 실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손등 마사지 두드리기인데 제일 많이 하는 파트너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둘이서 하는 마사지. 그렇죠.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첫 번째 2인 둘이서 서로 마주보며 왼손으로 압수를 한다. 왼손 잡고 압수를 하고요. 두 번째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왼쪽 손등을 때린다. 글로 써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진 사람은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재빨리 오른손으로 왼쪽 손을 막아야 된다. 손등을 맞지 않기 위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그러면 빨리 오른손으로 왼쪽 손을 막는 거죠. 자기 손을 막는 겁니다. 남의 손 막는 게 아니라. 네. 응용으로는 간단한 노래, 따르릉이나 사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두 박자에 오른손 가위바위보를 하고 두 박자에 이긴 사람 진 사람 손등을 때린다. 이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손 내미세요. 손 잡으시고 가위바위보 하시고 이긴 사람은 손등을 때리시면 되고 진 사람은 손등을 막으면 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등 때리고 진 사람 손등 막고 이제 때리기 전에 막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시작. 가위바위보. 네, 비기면 다시 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자, 이제부터 세 번만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얘기하면서 하세요.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자, 파트너 게임이 어때요? 동영상 보시니까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죠? 동영상이 옆으로 됐는데, 그래도 동영상 보면,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너 게임 두 번째,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가위바위보인데요. 이번 가위바위보는, 변칙이 있습니다. 변칙이라기보다는 가위바위보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 가위바위보가 아닙니다. 파트너와 둘이 왼손 압수하듯이 잡니다. 아까 똑같죠. 그 동작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이겼다라고 외치고 진 사람은 졌다, 비긴 사람은 비겼다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외치는 거죠. 이겼다, 졌다, 비겼다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먼저 크게 외친 사람이 파트너의 왼손 등을 때리면 됩니다. 아까 손등 마사지 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먼저 외친 사람이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고 진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은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진 사람은 이건 맞기 전에 진 사람도 역시 졌다 하고 때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겼다, 졌다, 비겼다라고 잘 외치시면 됩니다.
자, 누가 먼저 빨리 외치고 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하죠.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손 앞으로 내미시고, 왼손 잡으세요. 왼손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는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이긴 사람은 이겼다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진 사람은 졌다.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시작. 가위바위보. 네. 먼저 외친 사람이 앞사람 손등을 때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먼저 외친 사람이. 아니, 외치면 때리라고요. 가위바위보. 자, 비겨서도 비기면 비겼다 하고 먼저 때리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이겼다. 때리신다고 소리 지르고 때리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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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비겨. 가위바위보. 이겼다라고 해야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네. 어때요? 보시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발력입니다. 먼저 외친 사람이 때리시면 되는 거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출하는 게 그 앞에 좀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저하고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선생님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게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아래로 꽝, 위로 아래로 꽝 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씩 짝지은 상태의 두 사람은 주먹 쥐고 엇갈려 쌌는다. 주먹 쥐고 엇갈려 쌌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일단 왼손을 내밀면 앞 사람이 왼손 내밀면 다음 사람은 왼손으로 그 위에다 올리시면 되고 오른손도 위에 올리시고 오른손 위에 올리시고 이렇게 엇갈려서 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자, 위로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손 주먹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하면 위에 있는 주먹이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여러 번 습관을 해주시면 조금씩 빠르게 진행하면 되고 지도자가 갑자기 꽝이라고 말하면 제일 밑에 있는 손이 위에 올라가서 주먹을 때리는 거다. 손바닥으로 때리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손은 피하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피하시면 된답니다. 자, 설명 듣고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지도자는 꽝 대신 빵, 땅, 깡, 뽕 등으로 전체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동영상이 준비됐으니까 동영상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아래로 차곡차곡입니다. 자, 왼손 앞으로 내미시고 차곡 쌓으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자, 위로 하면 아랫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아래로 하면 윗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자, 위로, 아래로, 위로, 꽝 하면 아랫손이 윗손에 올라와서 꽝 손바닥을 치시면 됩니다. 이때는 위에 있는 손 피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 되죠? 위로, 꽝!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손이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꽝 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알으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되죠. 자기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리고 아랫손이 위로 올라가고 윗손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의 손이 있는데 먼저 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꽝입니다. 자, 파트너 게임 네 번째입니다. 상하 좌우 전자박수. 전자박수 어떤 것인지 보죠. 짝을 지어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손을 좌우로 넓혀서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상하로 박수 칠 준비를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 둘, 셋이라는 구호를 하는데요. 셋이라 할 때 재빨리 박수를 친다. 재빨리 먼저 손바닥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3판 2선승자로 시험할 수 있고요.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리더가 번호를 바꿔서 순간순간 재치있게 불러주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 둘, 넷 하면 안 되죠. 셋 하면 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셋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셋 할 때 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동영상이 준비됐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박쥐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보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은 손을 옆으로, 진 사람은 위에 상하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박수 치면 이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이겼습니다. 세 번만 이기면 됩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셋!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이라는 구호에 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빨리 할 수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신 동영상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너 게임 5번째인데요. 집어나.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죠. 준비물은 개인 소지품 1개인데요. 소지품이 뭐냐면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것이 좋으니까 가벼운 소지품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도자는 둘씩 짝을 지어 무릎을 맞대게 합니다. 둘이 무릎을 맞대고 있고요. 커플은 자기 각자의 소지품 하나를 꺼내서 상대편 무릎과 무릎 붙여서 그 사이에 물건을 놓게 되는 거죠. 물건을 놓고 지도자가 집어! 하면 무릎에 놓인 소지품을 재빨리 집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집지마! 꽉!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쳐보지만 계속되는 실수로 재밌게 하는데요. 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집는데, 손은 양손 다 머리 위에다 올리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다 놓고 있다가, 집어! 하면 짚게 되는 형태가 되죠. 짚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된다는 거 아시면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트너 게임, 6번째, 대리대답하기. 같은 좌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일조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파트너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럿이 앉아서 파트너 구성을 하는데요. 먼저 지도자는 참석자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그래도 이름이 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게임이죠. 그러면 이름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럴 때는 모둠이 처음에 만났을 때가 아닌 좀 시간이 지나서 이름 정도 알 수 있는 때 이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부른 사람이 파트너가 대답을 한다. 본인이 대답해서는 안 되죠. 자기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파트너가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대리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파트너가 대답을 했으면 이번에는 이름을 불린 본인이 바로 다른 참석자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름 불린 본인이 다른 사람, 이번에는 이름 불린 본인이 바로 다른 참가자의 이름을 부르면 그 참가자는 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 가위바위보 파트너 체인지. 이것도 역시 설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거는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뒤에 가서 2인 기차를 만든다. 어깨에다 앉아 손 올리게 되는 거죠. 진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두 사람과 만나 앞사람만 가위바위보다. 처음에 앞사람만 가위바위보를 하죠.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다음에 이긴 두 사람이 진 두 사람을 나누어 2인 기차를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 뒤로 가고요. 진 사람은 진 사람 뒤로 2인 기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 쪽 뒤에 있는 이긴 사람 쪽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진 사람 쪽은 두 분 다 뒤로 간다는 거죠. 이긴 사람 뒤로. 그래서 또다시 2인 기차를 만들고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은 이제 4명으로 돼서 이렇게 변형되는 건 있지만 이것처럼 둘만 다니면서 파트너를 여럿이 만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한 조가 되어 다른 2인 기차와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어색함을 없앤다는 게 뭐냐면 여러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죠. 여러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어쨌든 어깨 걸고 만나서 내 짝뿐만 아니라 내가 어깨도 걸었다가 내가 앞에 섰다가 또 내가 매번 뒤에 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파트너 챌린지 게임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는 게임. 그래서 2명씩 계속 만날 수 있다는 파트너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친숙한 경우 없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없는다는 게 뭐냐면, 이때 많이 친해지면 그래도 이제 없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 없고, 진 사람, 앞에 그 내용에 기차 만들었는데 기차 뒤로 간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엎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은 엎게 되는 거고, 진 사람은 업을 수 있는 말이 된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파트너 게임 실제 8번째입니다. 방석 쌓기. 이건 방석을 어떻게 쌓냐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방석이고요. 남녀 한 쌍으로 2줄을 나오게 하고 먼저 여성을 방석 위에 서게 한다. 서게 해서 남성은 각각 10개 정도의 방석을 옆에 놓고 파트너 곁에 앉는다. 10개 쌓는 거죠. 방석 쌓기. 지도자의 신호로 여성은 점프 착지를 번갈아 하며 남성은 여성이 점프하고 있는 사이에 방석을 넣는 거죠. 말로만 해도 이해 가시죠? 네, 무슨 뜻인지. 여성이 점프했을 때 방석을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일정한 시간에 1분 정도 시간을 두고요. 몇 장의 방석을 쌓을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자, 여성이 끝나면 다음은 남성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둘 다 양자의 합계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파트너 게임 실제 9번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 게임은 다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역시 둘이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은 토끼, 진 사람은 거북이를 한다. 그러면 왼손을 잡으셔야 되겠죠? 왼손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자가 얘기를 한다. 토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손등을 때리고, 반대로 거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때리게 되는 거죠. 이긴 사람이 토끼라고 그랬죠. 토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손등을 때리시면 되고요. 진 사람은 거북이 할 때 거북이 때리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이야기 줄거리들은 대부분 많이 했던 게 운동회를 많이 했었어요.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를 합니다. 전에는 달리기 할 때 누가 이겼죠? 네, 그렇죠. 거북이가 이겼죠. 이럴 때 이제 거북이 그러면 손등을 때리면, 그럼 누가 졌나요? 토끼요. 그렇죠. 토끼가 졌어요. 그러면 또 이긴 사람이 토끼가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는, 이번엔 토끼 가족이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토끼 엄마, 토끼 아빠, 토끼 할아버지, 토끼 할머니, 토끼 고모, 토끼 삼촌, 토끼 1, 토끼 2, 토끼 3 이런 식으로 하면 토끼 할 때 손등을 때리게 되는 거고요. 거북이 팀에서는 거북이 팀도 역시 질 수 없다. 응원 나왔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거북이 1, 2, 3, 4 이러면 거북이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왔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즐겁게 줄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너 게임 실제 10번째입니다. 둘이서 한 마음. 이거는 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낸다. 그래서 연인도 남녀로 구성하는 게 좋죠. 두 사람을 등에 대고 서게 한 다음에요. 지도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은 좋아하는 사이입니까? 딱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죠? 물어보고 그 다음 지도자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죠. 앞에 보고 있다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고개를 돌리는데요. 고개가 마주보게 되면 yes, 그 다음에 고개가 엇갈리게 되면 no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사이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이 마주봤다 그러면 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좋아하는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이라고 ES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그러면 두 사람은 어제 만났습니까? 하나, 둘, 셋, 딱, 예. 이렇게 예나 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참가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재밌는 질문을 많이 준비하면 좋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파트너 10개를 파트너 게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파트너 게임 정리하자 보면 10개를 준비했는데요. 그 10가지 파트너 게임 중에 앞에 이제 4가지 정도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게임은 둘이서 하는 게임이고 둘이 친해지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로 준비를 어떻게 2개나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파트너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고 쉽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너 게임이란 새로운 사람과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새로운 사람과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는 신뢰를 더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둘이서 하나가 돼서 하는 게임이니까 이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단계? 팀워크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너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